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반갑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주를 한 3, 4년 전에 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경제기능원에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명주마을인가요? 명주정원. 네, 그 친구나 저기 또 시내보고 부양카페라고 왜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 이제 지원할 때 잘 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보면은 그 예전에 여기 부시장 하셨던 추교원 원장님, 그 다음에 지금 행복재단에 있는 최우진 뭐 부시장님, 뭐 그래서 상주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아시는 분도 많고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그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뵙고 내 얘기를 같이 나누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제목으로 가져온 거는 매력도시 상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걸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사실 아마 제가 듣기에는 이게 이제 주민주도형 리빙랩 이런 프로젝트라 그래서 같이 어쨌든 뭐 고민의 거리들을 좀 한번 가져와봤는데 매력도시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예? 매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상주가 인구가 얼마나 찾아봤더니 네이버에 봤더니 92,10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10만이네? 아니 10만까지는 아니던데 네이버에 보니까 92,600명 정도 뭐 이렇게 있던데 근데 하여튼 제가 한 3, 4년 전에 상주가 10만이 깨졌다고 그날 시청 공무원들이 상고도 근무했다는 걸 뉴스에서 봤는데 그 사이에 또 한 7, 8천 명이 빠진 걸 보고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사실은 정부도 최근에 원래 우리가 이제 인구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상주 인구가 몇 명이지 9만 6천 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민등록상 인구, 정주인구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정주인구를 늘리기 참 쉽지 않다. 사실 상주도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10만 명에서 9만 2천 명으로 가고 제 고향이 영주인데 영주도 사실 10만 명 깨지고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주인구를 늘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최근에 이제 들고 나온 개념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생활인구. 그래서 꼭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는 없더라도 이 지역에 와서 관광하고 체류하는 인구들까지도 지역의 활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가져나왔고 정주인구 대비해서 생활인구의 비율이 높은 도시에 대해서 교부금도 많이 주고 행안부에서 어쨌든 지방 지원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기준점으로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활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 구례군입니다. 전남 구례군은 이게 이제 주민등록상 인구 대비해서 체류 인구의 비율이 한 20배 정도 됩니다. 구례군이 높고 그 다음에 젊은 애들 많이 가는 그 양양도 높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경상북도가 좀 떨어집니다. 여기 뭐 제가 본 대로 보면은 구례군 같은 경우는 등록인구는 24,000인데 생활인구는 47만 명, 하정도 오고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경상도가 떨어지는데 경상도에서 제일 높은 데가 청도 8배, 제 고향 영주 1.7배, 상주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죠. 3.3배. 그래서 사실은 저희보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이런 정주인구가 하나씩 줄어들 때 생활인구가 왔을 때 그들이 얼마만한 가치를 가져오느냐를 연구를 하고 일본에서 발표하는 게 1대 8대 25대 81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인구 하나가 줄어들면 1250만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줄어든다. 근데 그 가치를 메꾸기 위해서는 외국인은 8명이 오면은
그 정도의 가치를 만든다. 그 다음에 내국인은 25명이 와서 숙박을 하면은 그 정도 가치가 나오고,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치기로 오면은 81명 정도 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하고 꼭 딱 맞진 않겠죠, 숫자가. 근데 어쨌든 1대 8대 25대 81이라고 그러면서 일본도 일찍부터 생활인구, 관계인구, 교류인구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지금 그래서 생활인구들을 따지고 있고, 경상북도도 사실 이런 생활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도시가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될 거다. 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제가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 서울에는 지금 강남구에서 심야에 자율주행 택시하고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곧 자율주행이 아마 이제 한 2029년, 30년쯤 되면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도시를 갈 거냐? 가고 싶은 도시, 유니크한 경험,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도시를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지역을 매력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이 주민 주도형 마을 리빙넷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정답을 드리기보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첫 번째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창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하는 방법이 좀 틀려져야 되겠다. 과거에 우리가 매력적인 도시,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공공 건축물들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영주에 있는 선비세상, 안동에 있는 유교랜드, 사실은 사람들 별로 안